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업, 바로 에데사 바이오테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질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망률을 무려 27%나 줄이는 놀라운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회사의 가치는 고작 4천만 달러도 안 된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데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들의 과학기술이 왜 특별한 평가를 받는지 그 핵심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신약이라고 하면 병원균,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직접 공격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데사의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마치 큰 산불이 났을 때 불 자체보다는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서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소방관처럼요.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신약 개발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미로찾기 같거든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에데사는 NRDO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인된 유망한 후보 물질을 사들여서 곧바로 임상 개발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사서 바로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초기 단계 리스크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에데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축이 보이죠? 첫 번째가 바로 EB05. 이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두 번째는 EB06인데 이건 백반증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위험을 분산하는 좋은 전략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단연 EB05입니다. 임상 3상에서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바로 그 데이터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90% 넘게 폭등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결과였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7%입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이 ARDS라는 병은 사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들 278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에데사의 EB502 가짜약, 즉 위약에 비해서 28일차 사망 위험을 무려 27%나 줄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이 P값입니다. P값이 0.010보다 작다는 건 통계적으로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 1000번에 한 번보다도 희박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약의 효과가 진짜라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약의 잠재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특정 환자 그룹에서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침입성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에서는 사망률이 35%나 줄었고요. 급성 신장 손상이나 폐혈증, 폐렴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0%가 넘는 일관된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약효가 정말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으니 당연히 회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죠. CEO인 파른 이자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물의 상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빅파마 여러분 우리 약 좀 보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작은 바이오텍이 과연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좋은 약을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에데사의 재무 상태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이라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순손실이 작년 1분기보다 조금 늘어서 220만 달러 정도 기록했네요. 그런데 이건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 대부분 다음 파이프라인인 EB06,
즉 피부 질환 치료제 임상 준비에 쓰였기 때문이죠.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볼까요? 부채 비율이 5.42%? 이건 정말 놀랍도록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빚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나마 있는 부채도 이자가 나가는 은행 대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단기 부채들 뿐입니다. 여기에 유동 비율은 무려 1681%입니다. 유동 비율은 회사가 단기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건 단기간의 돈 문제로 회사가 망할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재무 비율이 좋은데도 회계감사위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경고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모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재무 구조는 깨끗하지만 지금 가진 현금으로는 약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캐시런웨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파트너십이든 새로운 투자 유치든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 재정적인 압박을 풀고 회사의 진짜 가치를 터뜨려줄 핵심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5월에 미국 흉보학회에서 EB05의 3상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건 전 세계 빅파마들 앞에서 우리 약이 얼마나 좋은지 쇼케이스를 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올해 중반에는 백반증 치료제 EB06의 이상 임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EB05 하나만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죠. 바로 2분기나 3분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EB05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소식입니다. 만약에 EB06까지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요. 전 세계 백반증 치료제 시장이 2032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 커져서 거의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이 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에데사 바이오테크에 투자한다는 건 어떤 기회를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에드사의 양면성입니다. 기회 측면을 보면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서 임상 3상을 성공시킨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피부과 시장에서는 동급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잠재력에 비하면 현재 시가총액은 터무니없이 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명확합니다. 당장 현금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계약이 시급하고요. 만약 계약이 늦어지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EB05 파트너십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아주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도 이런 위험들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주주들 돈을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알아보는 등 여러 완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경쟁이 치열한 백반증 시장에서는 우리 약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해진 FD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회사를 계속 추적 관찰하신다면 딱 이 4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주 큰 규모의 계약금이 포함된 EB05 라이센스 계약 공시가 뜨는지. 둘째, 분기별로 현금을 너무 많이 태우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 5월 학회 발표 이후에 업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EB06 임상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이 4가지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회사의 임상적 성공이 시장의 평가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는 지금, 과연 무엇이 먼저 움직일까요? 시장의 평가가 임상적 가치를 따라 올라갈까요? 아니면 현금이 먼저 바닥나서 회사가 무너질까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될 겁니다.